여기 중국인들에게 속은 채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독일 출신의 엘리트 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등 떠밀려 억지로 가게 된 한국에서 30분 만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럴 수는 없다며 울부짖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으로 현재 항공사 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티아스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저는 독일에서 가장 뛰어난 파일럿이자 독일 항공의 마스코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고 어디에서나 늘 존경받는 비행기 기장으로 이름 날렸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와 명예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정말로 저는 잘못된 선택을 한 지 불과 1년 만에 제 인생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처박혀버렸고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가족들 모두 완전히 끝나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일단 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건 바로 중국 항공사로의 이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받는 연봉의 10배를 주겠다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고 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어요. 저는 독일 항공의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명예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 항공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으며 그야말로 10배의 돈보다 더욱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저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분명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그 돈은 딸 로라의 병원비로 고스란히 나갔기 때문이죠. 로라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 신경 손상을 겪게 되었고 저는 사고 이후 통걷지를 못하는 로라를 위해 수많은 병원들을 전전해봤지만 돌팔이 독일 의사놈들은 재활치료 명목으로 돈만 빨아먹을 뿐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로라의 다리 치료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 중국 측에서는 중국은 현재 엄청난 의료기술 발전을 이뤄냈고 다리가 두 쪽 없는 사람들마저 걷게 할 정도로 기적의 의술을 보여주므로 제 딸의 다리의 신경손상쯤은 눈 감고도 고친다며 저를 설득했기에 저는 딸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기장이라고 해봤자 요즘 같은 자동화의 시대에 파일럿 개인의 실력은 비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저 수많은 경력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 능력이 좋고 착륙 솜씨가 탁월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 하나만으로 현재 연봉의 10배를 받다니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 측은 저와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일단 이들은 제 얼굴과 중국 국기를 합성한 사진을 공항에 떡하니 걸어놓으며 독일 최고의 기장도 조국을 버리고 중국에 합류했다며 중국은 독일조차 뛰어넘은 항공 선진국이라며 선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제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선전에 사용하기 위해 제게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더욱 충격적인 행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은 한국을 비하하면서까지 자신들에 대한 위신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중국 국책항공사 측은 제게 이륙시와 착륙시를 포함하여 30분마다 선전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들은 중국의 특정 지역의 상공을 지날 때마다 이곳은 삼겹살, 비빔밥의 본고장이라고 말하라고 하거나 혹은 중국의 역사인 고구려의 문명이 발전했던 곳이라고 말할 것을 강요하며 현재 한국은 이러한 중국 역사를 훔치고 있다고 말하라고 강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국제분쟁의 여지가 있는 방송을 거부하자 중국 측은 기계음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러한 방송을 송출하고 끝에는 항상 제 이름을 언급하며 기장인 저도 이러한 한국의 억지를 규탄한다며 제 명성을 팔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러한 방송을 억지로 꺼버리자 항공사 측은 이제는 부기장마저 중국인으로 교체했고 이 부기장은 중국 측의 지령을 받았는지 제가 역사 왜곡 방송 송출을 막지 못하게끔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중국인 부기장은 자질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사시 저 대신 비행기를 몰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만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기도 했고 심지어 한 번은 독일로 향하는 비행에서 자신은 독일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한 상태인데 예약이 늦을 것 같으니 가장 빠른 영공으로 직진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공역 위반은 중범죄고 비행 경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승객들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되는데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부기장은 자신은 중국인 기장과 함께 비행을 했을 때
중국인 기장이 피곤하거나 만취한 채 탑승할 때면 자신이 종종 비행기를 대신 몰곤 했다며 비행 경로를 준수하지 않아도 하늘은 넓으니 다른 항공기와 부딪힐 가능성은 아예 없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저는 그의 책임감 없는 모습과 중국 항공의 개판의 시스템에 경기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수백 명의 승객들 목숨을 담보로 잡고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부기장의 행동들을 낱낱이 항공사 측에 신고했으나 중국 국책항공사 측은 중국에서는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어차피 항공기 조종은 기장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므로 저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면 아무 문제 없지 않냐는 망발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부기장은 대체 왜 존재한다는 말인가? 결국 제가 이런 수준 미달의 부기장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할 바엔 차라리 조종석에 앉지 않겠다며 강하게 나가자 그들은 그제야 부기장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뀐 부기장은 어딘가 모르게 어리숙했고 또 남은 연료 확인조차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는 자격증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중국 국책항공사 측은 제 연봉을 충당하느라 사용한 예산을 아껴서 부기장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 측은 한국은 의료 후진국이라 수술이 필수적인 부상에도 거머리로 모든 치료를 하는 구제불능의 국가라며 큰 소리를 뻥뻥 쳐댔음에도 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로라의 다리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거든요. 저는 그간 중국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이 나라는 모든 것이 거짓에 보여주기식으로 뒤덮여 있는 가짜 국가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로라의 다리는 절대로 중국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라의 다리를 다른 국가에서 치료받을 테니 약속했던 치료비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중국 측은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저에 대한 이용 가치가 더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대로 근무태만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저를 해고해버렸거든요. 이건 제가 중국 항공에서 근무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10년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그건 잘못된 도장이 찍혔으니 무효라느니 제가 부기장에 대한 갑질을 했고 또 근무태만까지 했다며 말도 안 되는 구실을 지어내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중국 국책항공사 소속으로 사실상 저는 중국 정부에 의해 해고를 통보받은 거였기 때문에 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중국의 특성상 일개 개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간 독일의 영웅이라고 칭송받던 저는 중국에서의 1년을 겪은 뒤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기에 그저 어두운 미래의 암담함만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중국의 앞잡이이자 돈을 위해 역사 왜곡까지 하는 최악의 파일럿이라는 꼬리표까지 달라붙었기에 독일의 모든 항공사로부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상태였거든요. 즉,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 저는 더는 로라의 다리를 치료해줄 수도 먹고 살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측은 제가 일본으로의 이륙 스케줄을 수행하기 30분 전에 해고를 통보했기에 저는 이들의 잔인함에 더욱 학을 떼고 말았죠. 중국 측은 중국으로 돌아오는 편은 비행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일본에서 착륙하고 거기서 알아서 중국으로 돌아오든 독일로 꺼지든 마음대로 하라며 저를 비웃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용 가치가 없는 상대에게는 피해를 주면서까지 헌신짝 취급하는 중국의 행보에 이게 정녕 나라가 맞나 싶은 황당함마저 느꼈지만 아무튼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으므로 비행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탑승 전에 1년의 사전 점검을 거친 결과 저는 엔진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수리공들은 늘 그랬듯이 기본적인 점검도 제대로 안 한 게 분명했는데요. 하지만 항공사 측은 괜히 핑계대지 말라며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프로답게 할 건 하라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일 뿐이더군요. 저는 승객들 목숨을 담보로 기싸움을 하는 중국의 행보에 기가 차면서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몰고 일본으로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일본으로 가는 노선에서 항공기는 금방이라도 추락할 듯 비틀댔어요. 심지어 그날따라 기상 상황도 몹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다간 정말로 모두가 객사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그간 쌓아온 임기응변 능력으로 빠르게 한국의 인천공항에 불시착 허가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체의 엔진 손상이 너무도 심해서 저는 아무래도 인천공항에 제대로 착륙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항공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놀라울 만큼 뛰어난 항공관제 능력을 보여주며
제 항공기를 적절하게 유도해 주었기에 저는 기적처럼 한국의 공항에 임시로 착륙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인천공항의 모든 활주로와 유도로에는 가시성이 높은 LED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저는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덕분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 공항에서처럼 비용 절약을 위해 그저 야광 스티커만 붙여놓은 가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표지판이었다면 저와 승객들은 꼼짝없이 비명행사했을 것이 분명했을 만큼 인천공항은 기장 생활을 통틀어도 한 번은 올가한 생사가 달린 위기였음에도 이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준비를 해둔 상태였어요. 물론 인천공항의 활주로도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곳 활주로는 제가 겪어본 활주로 중 가장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안전을 위해 마모를 줄이는 강화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금의 빈틈조차 없는 최고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고장난 엔진 때문에 제대로 착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곤두박질 칠 운명이었던 항공기를 인천공항 활주로가 잡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인천공항은 저희 모두가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이었죠. 만약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에서 중국 활주로처럼 공간도 여의치 않은데 군데군데 포트홀까지 발생한 곳이었다면 분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게 확실했거든요. 저는 한국 공항의 이러한 모습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공항이야말로 기술력과 시스템, 인프라 등의 수준을 모두 엿볼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나라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항공기 유도 능력은 매우 형편없어서 이러한 자질 부족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중국은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겨도 그저 불시착 요구를 거부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뿐더러 중국인 항공관제사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영어 자체를 못해서 모든 지시를 중국어로만 하는 국제법 위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물론 이마저도 관제사마다 지시가 전부 달라서 이들의 중국어를 번역기로 어떻게든 번역을 한다고 해도 누구는 기다리라고 하고 누구는 움직이라고 지시하기에 이러한 지시계통 오류로 인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한 적이 상당히 많죠.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적인 항공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독일마저도 한국만큼의 수준 높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무사히 착륙을 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항공관제를 총괄하고 있다는 한국인 혁진 씨에게 거의 따지듯 질문을 쏟아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혁진 씨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이미 AI를 통한 자동화를 구현해 놓았거든요. 한국의 항공교통관제는 비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혼잡을 줄이며 지연을 최소화하는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들은 예측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의 하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해결하죠. 즉, 저희는 당신이 몰고 있는 항공기가 이미 엔진 개통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인천공항 쪽으로 노선을 변경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상한 상태였고 진작에 인근의 다른 항공기들에게 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당신의 항공기를 위해 비행 경로를 확보해둔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비상 상황마저도 전부 부처님 손바닥 보듯 예측하고 진작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둔 상태였거든요. 알고 보니 이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기술이었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확보해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는데요. 저는 도대체 한국이 어느 틈에 이 정도로 강력한 기술력을 갖게 된 건지에 대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한국을 음해하는 중국의 열등감이 가소로워서 실소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빈틈없는 시스템은 조금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죠. 저희가 인천공항의 불시착함과 동시에 공항에 AI 기반 긴급 대응 시스템이 발동되었고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던 소방대와 의료진들은 그 즉시 투입되었거든요. 열화상 및 센서가 장착된 대로는 빠르게 항공기 내부 상태를 파악하며 인간이 하기엔 너무도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해주고 있었고 그렇게 한국의 놀라운 프로토콜 덕분에 상황은 빠르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공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방대는커녕 의료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 공항에서 부상을 당한 승객은 그저 차를 타고 3시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막대한 응급차 비용은 부상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사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200%의 준비를 해두고 있던 거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놀랄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상 상황에 모든 요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건지 이건 중국의 아마추어 같은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기에 저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선동에 맹렬한 분노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튼 이들에게 있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으므로 인천공항은 저희 항공기를 위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정교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헌신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더군요. 바로 지금은 매우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인천공항에 상주하고 있던 수리공들은 하나같이 달려와서 능숙하고도 신속하게 엔진 수리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혁진 씨는 공항 내에 구비되어 있는 직원 숙소로 저를 안내해 주더니 이내 시간이 많이 늦기도 했고 뜻하지 않게 위험한 일을 겪게 되어서 피곤할 테니 잠시 눈 좀 붙이는 게 어떻겠냐는 배려를 해왔는데요. 혁진 씨의 배려는 분명 고마웠지만 저는 사고에 대한 열어보고 및 승객들에 대한 차후 대응 고지 등 기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혁진 씨는 인천공항에서는 그러한 고지를 인간이 하는 게 아닌 AI 비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놀라운 대답을 해오며 제가 할 일은 그저 눈을 붙이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은 이러한 사고를 다른 국제항공사 및 공항들에 자동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말을 해오더니 저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숙소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최첨단 기술력이었기에 저는 정말로 한국을 믿어도 될까 싶어 불안해졌지만 저는 엄청난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서 그런지 그대로 직원 전용 숙소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벼랑간 혁진 씨가 저를 깨우더니 이내 확인해줘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를 따라 이동한 곳에서 저는 절대로 봐선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수리공들은 그새 복잡한 엔진 수리를 전부 마쳐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엔진 수리에만 해도 일주일 이상은 걸리는데요. 일단 중국은 기술력 자체도 형편없는데 사람들의 책임의식도 상당히 낮아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그저 남일 보듯 할 뿐이거든요. 한 번은 긴급 결함이 발생한 적이 있고 그저 수리공이 10분만 수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중국인 수리공들은 승객들이 기다리든 말든 자신들은 퇴근 시간이니 내일 고치겠다는 말을 끝으로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사실상 남의 일이라고 해도 무방한 상황에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며 매우 전문적인 수리 기술까지 갖추고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 건가 싶어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한국의 공군력은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한국은 이미 전투기 제조 기술력 부분에서 세계적인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한국이 만든 전투기는 전통적인 전투기 제조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전부 압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한국이 보여주는 전문성을 보니 이러한 모습들은 전부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슨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혁진 씨는 이 정도 수리 속도는 터무니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저를 보더니 한국은 애초에 이러한 긴급 결함 따위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한국 공항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비상 상황 따위는 벌어지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장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는 IoT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거든요. 항공기 제트 브리지나 연료 공급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장비에 설치된 센서는 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AI 알고리즘은 패턴을 분석하여 마모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거든요. 덕분에 한국의 항공기들은 운항에 차질이 생기기 전에 진작에 문제를 알아차리고 밤새 유지보수가 진행되니 결국 절대로 지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활주로도 마찬가지예요. 듣자 하니 중국에서는 활주로 유지보수 불량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다던데 한국은 전문 드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항공기 이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검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전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낸 시스템이고 현재 인천공항은 이러한 최첨단 시스템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연율과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죠. 저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했던 선진적인 면모를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공항은
그저 비행기가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마치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미래의 기술력을 전시해둔 미래 기술 전시회장 같았거든요. 심지어 엔진 결함으로 인해 예정에도 없던 한국으로 오게 된 다른 승객들은 대체 어디 갔나 했더니 이들은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가장 빠른 편으로 전부 일본으로 무사히 보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중국은 돌발 상황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갖추어 있지 않아서 모든 보고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승객들은 짧아도 3일 이상은 공항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수준의 학을 떼며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원래의 목적지로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지 벌써 몇 년째고 한국은 이러한 높은 기술력을 통해 엄청난 공항 유지비를 절약하고 있을 뿐더러 고객 만족도까지 항상 전 세계 1위를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한국의 자동화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은 현재 이러한 기술 수출로만 상당한 외화를 벌고 있는 중이라고 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완벽한 모습에 감탄을 하면서도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미래 패권은 무조건 한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늙어빠진 독일과 거짓투성이인 중국과는 다른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감탄을 하던 와중 혁진 씨가 벼랑간 은밀한 대화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군요. 물론 인천공항이 당신의 항공기를 구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마티아스 씨의 순간적인 위기 대응 능력과 환상적인 착륙 솜씨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인천공항이라고 해도 엔진이 고장났던 항공기는 그대로 폭발해버리거나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티아스 씨는 이 정도로 뛰어난 조종 솜씨를 갖고도 도대체 왜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중국 항공사는 계약 위반과 각종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악명 높고 절대로 당신 같은 높은 수준의 파일럿이 근무할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울먹이며 현재의 제 상황과 딸의 상황까지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혁진 씨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당신에겐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침 한국의 한 항공사가 기장 인력을 모집 중에 있거든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분명 좋은 대우를 받고 한국 항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면접에 응했고 저는 분명 더는 이용 가치가 없었음에도 한국은 그저 실력과 경력만 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저를 채용해 주었습니다. 물론 혁진 씨의 말대로 한국은 제 실력에 걸맞은 대우까지 해주었죠.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한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 관계자는 저보고 왜 중국을 선택했냐고 질문했고 저는 딸의 상황을 설명해주며 딸의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자 한국 항공사 측은 경악을 금치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저는 제 딸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한국의 항공사 측은 제 딸의 다리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딸의 치료비는 항공사 측이 지원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한국에서 생활하라는 말을 건네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동을 받긴 했지만 솔직히 많은 기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껏 모든 국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신들의 병원 인프라가 최고라며 저를 설득했지만 결국 아무도 딸을 고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기까지 했죠. 그리고 제가 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비용을 지원해준다니 이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선택권 따위는 없었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매우 놀라운 국가였습니다. 일단 모든 비행 일정이 정시대로 지켜지는 것부터 한국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에서 항공편은 1시간 이상 지연은 기본이고 스케줄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실상 몇 시간 이상 지연되는 꼴이거든요. 이렇듯 중국의 항공편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는 중국인 탑승객들이 자꾸만 항공기 엔진에 동전을 넣어대고 있고 이러한 동전을 확인하고 수거하는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항공 스케줄이 비효율적일 정도로 시간 간격이 널널한 이유도 전부 중국인들이 하도 동전을 던져대서 이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비효율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엔진에 동전을 던진다면 동전에 의해 엔진이 터져서 전부 다 객사할 수밖에 없음에도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는 동전을 던지는 게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라며 계속해서 엔진에 동전을 던져댔고 저는 이러한 처참한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중국의 모습에 학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비행기에 동전을 던지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인이 던진 동전 때문에 엔진이 터지는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한 번은 중국의 대학 교수가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졌고 이를 본 공항 관계자가 즉시 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 왜 동전을 던지냐며 항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교수는 어차피 동전을 치울 거 아니냐며 자신은 어쨌든 동전을 던지는 행위를 했으니 운이 좋을 게 분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항공기 지연 때문에 피해를 보든 말든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이기주의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처참한 시민의식 수준과 이기적인 마음씨의 학을 떼면서도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중국에 혀를 끌끌 찰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한국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입국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도대체 한국은 왜 중국인들의 민폐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문득 호기심이 들어 혁진 씨에게 속사포 같은 질문을 쏟아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혁진 씨는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더군요. 물론 중국인들은 한국에서도 상당한 민폐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국가의 공항이 아니라서 그런지 더욱 맹렬히 동전을 던져대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기술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은 드론과 스마트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물질을 감지하고 있고 아무리 중국인들이 엔진에 동전을 던진다고 해도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처리하거든요. 14억 중국인들이 전부 모여 동시에 동전을 던진다고 해도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인천공항을 지연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역시나 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국가였고 저는 이러한 완벽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한국에서 근무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운명 자체가 뒤바뀔 경악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로라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항공사 측이 소개해준 병원으로 향했는데 한국인 의사는 여러 정밀 검사를 한 뒤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예상치도 못했던 소리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대체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한 거죠? 이건 너무 늦었어요. 도대체 신경치료를 아직도 이런 식으로 하는 병원이 어딨나요? 이건 50년 전에도 안 할 법한 형편없는 치료라고요. 아니, 이미 늦었다니. 로라는 이제 더는 걸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인가? 저는 중국에서의 형편없는 치료 때문에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직면해버린 상황에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의사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형편없는 치료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꽤나 긴 재활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수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걷기나 간단한 운동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나마 운이 좋은 점이라면 당신이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 병원에서 한 달만 더 있었다면 당신의 따님은 다리에 신경이 완전히 손상돼서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에 온 이상 당신의 따님이 걷지 못하게 될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을 정도로 이건 정말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에서도 못 고친 로라의 다리였지만 한국의 발전된 의술은 그러한 다리를 쉽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로라는 한국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상태며 현재 재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로라의 상태가 점점 호전됨에 따라 저희 가족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더는 로라의 병원비에 모든 월급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기에 저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얻어내지 못했을 행복이고 저는 저희 가족을 되살려준 기적의 국가 한국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존경을 표하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